할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이지혁 집은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운 침체에 잠겨 있었는데요. 집안에 남은 건 할머니가 시니어 패션쇼 때 입었던 옷과 평생 쓰던 낡은 가구들 뿐. 이상철은 고문 이직이 무산된 뒤 아르바이트랑 기술직 자격증 학원까지 다니면서도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머니 사진만 쳐다보고 무기력하게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이지혁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본인의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식이 파토나면서 집안이 계속 내려앉고 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위로 한마디도 제대로 못 꺼냈거든요. 그날 저녁 이지혁은 박성재에게서 온 메시지를 계속 씹어 삼켰습니다. 100일만 수빈을 만나겠다던 박성재, 그리고 이혼남이어도 상관없을 만큼 좋다던 이수빈. 이지혁은 친구 박성재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생 이수빈이 상처받을까봐 겁났고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집이 할머니의 죽음으로 이미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한 번 터지면 누구 하나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틈을 고성이가 정확히 노렸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타입이 아니었는데요. 고성이가 밖에서는 포장된 가면으로 살면서 안에서는 온갖 술수를 생각해내고 사람을 갈라놓는 능력이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건 고성이에게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권력의 안전 문제였고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택하면 박성재는 이지혁 집안과 더 가까워지고 우진이가 이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깔려있으니 박진석이 알게 될까봐 한 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성이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였어요. 고성이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겨우 우진을 살려놨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니 고성이가 먼저 움직인 곳은 의외로 이수빈이 아니라 김다정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김다정이 의료기기 회사 일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는데요. 까만 승용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고성이가 고급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빈이 엄마 되시죠? 김다정은 순간 놀라서 누구시죠? 물었습니다. 저 무슨 일이시죠? 고성이는 턱을 치켜들고 눈은 내려다보며 말했는데요. 바로 그때 고성이가 진짜 목적을 꺼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비밀을 나누는 친구처럼요. 댁의 따님이 우리 아들과 사귄다는데 알고 계셨지요? 김다정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수빈이가 왜요? 고성이는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아니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수빈이랑 성재가 가깝다면서요. 댁의 따님이 우리 성재랑 막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한 가지 경고할까 해서요. 아시다시피 재벌가의 혼맥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쯤은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괜히 헉 고생하지 마시라고 댁의 따님을 단속해주세요. 고성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례 이후 이런저런 비용에 보태라고요. 김다정은 분노의 얼굴로 손사래를 쳤는데요. 아니에요 이런 건. 고성이는 더 다정한 얼굴로 봉투를 밀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나도 누굴 보내봤거든요. 김다정은 봉투를 바닥에 던지며 내 딸은 내가 단속할 테니 이따위 봉투 필요 없어요 하고 뿌리쳤어요. 김다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조옥래를 잃은 집에서 또 다른 충격은 감당이 안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떨구고 나도 여자니까 알잖아요 라는 표정으로만 김다정을 몰아갔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김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수빈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지혁이는 이미 알고 있나 김다정은 온갖 생각이 폭발했습니다. 고성이는 그날로 목적을 하나 달성했습니다. 이수빈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김다정이 먼저 불안해지게 만든 것. 김다정이 흔들리면 집안 분위기는 더 침체되고 이수빈은 더 죄책감에 눌리게 되고 박성재는 더 공격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고성이는 싸우지 않고도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게 고성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다정은 결국 아들 이지혁에게 걱정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혁아 수빈이 성재랑 무슨 일 있니? 이지혁은 밥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성재한테는 지네 아버지 허락받고 수빈이를 만나라고 했으니 성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김다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이를 어떡하니? 우리 딸. 시어머니를 잃은 뒤 김다정은 의지할 어른이 없어져서 더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이수빈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김다정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이수빈은 당장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누가 알았어?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혁이한테 들켰잖아. 근데 그게 끝일 줄 알았는데. 이수빈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에게 들킨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엄마까지 알고 있다면 이 집은 진짜로 무너집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수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은 안 돼. 우리 때문에 이 집도 무너지면 나 평생 죄책감 못 벗어.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오빠가 잘 처리해볼게. 고성이의 두 번째 계략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수빈에게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썼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인 이수빈에게 브랜드 협업 제안을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큰 기회였고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사생활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고성이는 이수빈을 따로 불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빈 씨 재능이 있잖아. 근데 세상은 재능만으로 안 돌아가. 이미지가 전부야. 이수빈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는 이혼남이고 너는 아직 어린 여자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네가 아무리 당당해도 내 일은 망가질 수 있어. 내가 그걸 막아줄 수 있어. 이수빈은 그 말이 도와줄기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어라는 뜻인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너 성재랑 헤어지면 너 일은 내가 밀어줄게. 대신 계속 만나면 너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결혼도 원하는 성공도 못 가질 거야.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웃어 보였지만요.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말 했을 것 같았거든요. 수빈아, 사람은 계산으로 안 된다. 그런데 할머니는 없고 이수빈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꿈, 가족과 욕망. 이수빈은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계산으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고성희의 세 번째 계략은 더 치밀했습니다. 박성재를 흔들어서 박성재가 먼저 이수빈을 놓게 만드는 것. 고성희는 어느 날 박성재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제일 지켜야 할 건 누구니? 박성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성희는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마음, 그리고 너 자리. 박성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제 자리 걱정했어요? 고성희는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가 금방 정리했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면 널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겠니? 너는 너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 때문에 아버지가 웃음거리 되면 너도 끝이야. 그리고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아주 잔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빈이 집 지금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무직이고 다 무너졌잖니? 그런 집이랑 엮이면 우리 집 수준 낮아져. 박성재의 반반시무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고성희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미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수빈이 하는 협업 제안이 진짜인지 미끼인지 모르게 만들고 주변에 은근히 소문을 흘렸습니다. 요즘 어떤 크리에이터가 재벌집 이혼남이랑 같은 식으로요. 소문은 빠르게 번집니다. 이수빈은 댓글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고성희는 그걸 알았습니다. 고성희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수빈이 스스로 헤어짐을 선택하게 만들기. 그래야 박성재가 고성희를 원망하지 않고 이수빈도 고성희를 정면으로 탓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당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날 이지혁은 결국 이수빈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수빈아, 너 오빠 재벌 집안 딸하고 결혼하려다 무너지는 거 봐서 알잖아. 오빠는 사랑 없이 돈만 보고 한 거구나는 다르잖아.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수빈을 막는 걸 어렵겠다는 것을. 지은호는 자꾸 고성희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놓으라고 엄마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좋은 일이 있어도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정순이는 딱 잘라 말했는데요. 왜 못 웃어? 네가 산 게 얼마나 기적인데. 지은호는 울먹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준 걸 받으면 그게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정순이는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발목 잡히면 그때 끊어. 지금은 살아. 고성희는 이미 이수빈의 패션 크리에이터의 발목을 건드렸고 김다정의 불안을 흔들었고 박성재의 양심을 찢어놨습니다. 이 판이 계속 돌아가면 결국 한 가지 결말로 수렴합니다. 이수빈이 먼저 등을 돌리든 박성재가 먼저 손을 놓든 둘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오빠 우리 그만하자를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박성재가 오히려 먼저 말해버리는 거예요. 수빈아,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나는 새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돼. 내가 후계자 밀려나서 우진이를 내세우는 목적 달성. 고성희가 원하는 엔딩이죠. 사랑이 깨지는 이유가 고성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고성희의 계략이고 그래서 더 잔인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